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1대1로 참여국 잠비아 디폴트 위기 해결 난망, IMF 중국 지원 거절, 1대1로 9년 아프리카서 영향력, 미국 제처 이 두 가지 내용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1대1로의 참여국인 잠비아가 디폴트 위기에 빠졌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잠비아 정부는 최대 채권국인 중국 정부와 IMF에 지원을 요청한 상황이죠. 중국은 국제통화기금인 IMF의 자금 지원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IMF는 중국이 먼저 잠비아의 대중 채무를 감면해야 한다며 이를 거부한 상황이죠. IMF 채권국으로 중국의 채무 해결 보증이 먼저 필요하다고 거부 의사를 밝힌 것입니다. 그런데 아프리카에선 지금 상황이 조금 다른 상황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아프리카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주요국 영향력 그리고 호감도 조사를 해봤는데 여기서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1위를 달성했다라는 것이죠. 2013년 중국이 시작한 대외 팽창 정책인 1대1로 사업이 여러 논란 속에서도 어느 정도 효과를 내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알아봤습니다. 이번에 제일 먼저 알아볼 내용은 1대1로 참여국 잠비아 디폴트 해결 난망 IMF 중국 지원 요구 거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우펑 중국 외교부 아프리카 국장은 지난 17일 잠비아를 방문을 했는데 여기서 하카인데 하칠레마 대통령과 만나서 채무 해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채무 해결 방안을 왜 논의를 했느냐? 잠비아의 최대 채무국이 중국이기 때문이죠. 우 국장은 채무 해결 방안으로 잠비아에 14억 달러 확대 신용기금을 제공할 것을 IMF에 요청한 것이죠. IMF는 이러한 우 국장의 요청을 거부 의사를 확실히 했습니다. 기금이 제공되기 전에, 이전에 IMF가 기금을 제공을 해준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왜 중국 국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너희들이 빨리 기금을 주지 않느냐라고 IMF 요청을 했는데 지금 IMF는 이러한 우 국장의 요청의 거부. 가장 큰 이유는 IMF가 기금을 제공해주긴 한다. 그런데 이 기금에 제공하기 이전에 채권국으로서 중국의 채무 해결 보증이 먼저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그 근본적인 이유가 잠비아의 재정 능력으로는 지금 IMF에서 재정 지원을 받더라도 채무 해결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채권국들이 먼저 채무, 말하자면 빚이죠. 빚을 먼저 감면을 해줘야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지원을 해주겠다. 구제 노력을 해주겠다. 이렇게 되면 중국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손해입니다. 채무를 탕감을 해줘야 되기 때문이죠. 그걸 해주기 싫다는 게 중국 입장입니다. 이것은 중국의 오래된 전략 중에 하나인데요. 중국은 1대1로를 통해서 1대1로에 참가한 국가들에게 채무의 빚을 먼저 안겨요. 그리고 이 채무의 빚이 안겼을 때 그 국가들로부터 IMF에 돈을 빌리라고 요청을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IMF에서 돈을 받게 되면 우리 채무를 먼저 갚아달라라고 지금 이렇게 말하면서 그 채무들을 다 갚지 못하게 하면서 결국은 그 국가의 고유 자산까지 빼앗는 일들을 한다라는 사실이죠. 그 대표적인 국가가 파키스탄과 지금 아시아 인도 남쪽의 스리랑카입니다. 중국은 지금 현재 잠비아의 최대 채권국이죠. 잠비아의 대외 공적 채무는 총 173억 달러, 한국 돈으로 22조 원. 이 가운데 중국이 가지고 있는 중국에 갚아야 될 채무가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1대1로 참여국인 잠비아의 공항, 고속도로, 댐 등의 인프라 건설을 위해서 6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을 대출을 해줬죠. 그리고 여기에 인프라를 중국이 맡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인 노동자를 데려와서 중국인들을 쓰고 결국은 중국 돈을 가지고 중국 사람들을 배불러 먹게 만들어버리게 된 것이죠. 결국 이런 일이 벌어지자 잠비아는 2020년 11월 디폴트, 채무 불이행을 선언을 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재정 상황이 악화되었던 시기죠.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채무 불이행 선언 시점이에요. 2020년. 지금 코로나19라고 지금 불리죠. 코로나19. 그래서 19년도에 이 코로나가 발생을 해서 가장 왕성했던 것은 2020년 2월. 이때 춘절을 끼고 가장 왕성하게 했고 세계적으로 2월부터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죠. 이것이 결국은 아프리카의 재정 부담으로 다가와서 2020년 11월 채무 불이행을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코로나19 유행 이후 아프리카에서 발생된 첫 디폴트가 됐습니다. 중국은 2020년 당시에도 우리 측 이자를 먼저 갚아라 라고 하면서 채권단의 채무 조정안을 합의해주지 않았어요. 채무 조정안이라는 것은 채무를 갚을 수 있는 이러한 순서를 조금 조정하고 채무를 좀 탕감해 준다든지 그런 것을 하는 게 채무 조정안인데 우리 이자를 먼저 갚어 라고 하면서 채권단의 채무 조정안을 합의해 주지 않았고 버텼고 잠비아는 당시 국채 425만 달러에 대한 이자 지급을 실패해서 디폴트를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후 지금 세계 주요 20개국 G20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벗고 나섰어요. 그러면서 빈곤국 채무 해결 방안을 마련했고 잠비아 정부도 이를 수용하면서 사태 해결에 가닥이 잡히기 시작을 했죠. 지난해 12월에는 IMF가 잠비아에 대한 14억 달러 ECF 지원을 예비 승인을 합니다. 예비 승인이라는 것은 완전 승인하기 전에 예비적으로 승인을 한데 결국 14억 달러를 지금 중국에 주겠다. 그런데 14억 달러, 지금 14억 달러면 굉장하죠. 예, 14억 달러를 지원을 하지만 이에 대해서 중국이 또다시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잠비아는 더욱더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됐죠. 지금 히틸레마 대통령은 우국장에게 잠비아의 경제 붕괴를 막으려고 하면 채무 탕감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전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중국에서는 이를 거부하고 있죠. 이를 거부하고 나서면서 이게 어려워졌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IMF에서는 우리는 돈을 빌려주긴 하지만 중국 너희가 나서서 채무 탕감을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못 도와주고 있다 라고 버티고 있고, 잠비아 입장에서도 IMF의 공고를 받아서 중국에게 탕감을 요청을 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내용입니다. 1대1로 9년 아프리카서 영향력 미국 제처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이츠코이츠 가족재단이 13일날 공개한 2022년 아프리카 청년 세대 조사 보고서를 보면 중국의 영향력이 77%로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영향력이 큰 국가로 조사됐습니다. 미국은 67%로 중국을 이은 2위에 해당이 됐다는 거죠. 두 나라의 영향력 차이는 10%포인트로 이전 조사 때보다 더욱더 벌어진 상황. 2년 전 조사 때에는 중국이 79%, 미국이 74%로 그 차이가 5%포인트 차이였습니다. 두 국가 모두 지금 보시면 중국과 같은 경우는 지금 영향력 자체가 떨어졌어요. 미국도 떨어졌죠. 미국과 같은 경우는 74%에서 67%로. 그리고 중국과 같은 경우는 79%에서 77%로 떨어졌죠. 중국은 2% 하락, 미국은 7% 하락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두 국가 모두 아프리카에서의 영향력은 떨어졌지만 미국의 하락폭이 훨씬 컸다라는 게 함정입니다. 이번 조사는 아프리카 15개국의 18세에서 24살의 청년 4,507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는데요. 긍정적인 평가 부분에서도 중국은 미국을 앞서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청년 중 중국이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대답한 비율이 76%, 아프리카 연합이 82%,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80%로 3위에 차지했습니다. 미국은 72%로 중국은 물론 유럽연합, 영국 등에서도 뒤지고 있는 상황이죠. 2020년 조사 때는 미국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83%, 그리고 79%인 중국을 앞섰는데 2년 만에 다시 역전이 되게 된 것입니다. 특히 중국이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라는 그런 비율도 35%에 반해서 미국이 매우 긍정적이라고 말을 한 사람은 26%에 그쳤다라는 사실이죠. 이코트위츠 재단은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다른 국가들이 아프리카 개발에 거의 참여하지 않을 때 중국이 꾸준히 했다. 중국이 결국 정상에 올랐다라고 하면서 특히 투자와 무역,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미국의 역할은 매우 미미했다. 당황스러워졌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영향력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대목을 보면 중국에 대한 아프리카의 국가들의 엇갈린 반응들이 보이고 있죠. 우선 중국의 영향력을 긍정적으로 보는 이들은 44%가량이 중국의 제품이 저렴하다. 그런데 지금 중국의 제품이 점점 더 가격이 현실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회기관 시설에 대한 투자 원조가 41%로 긍정적인 영향력에 2위를 차지했고 아프리카에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점도 35%로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1대1로를 통해서 중국을 지원하고 여기서 떨어지는 건물이 조금 있다라는 측면이 아프리카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1대1로를 통해서 아프리카 경제 자체는 모두 다 몰락한다라는 것도 우리가 빠진 함정이라는 것입니다. 국가대출 및 경제적 지원이 29%, 수출시장 제공도 17%로 매우 중요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요약하면 스마트폰, 의류, 자동차 등 가격 경쟁력을 갖춘 중국 제품과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아프리카 투자 그리고 원조 등이 중국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반면에 중국을 부정적으로 보는 이들인 36%는 중국이 제값을 치르지 않고 아프리카 자원을 가져간다는 점을 꼽히고 있죠. 이것이 제일 중요한 내용인데 이것을 간과하고 지금 아프리카에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좋게 생각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또한 중국 노동자들이 아프리카에서 현지인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점도 24%, 중국 투자로 인한 경제적 식민지화를 우려를 하는 사람도 24%가 뒤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아프리카에 대한 존경이 결여되어 있고 아프리카에 대한 대출 상황이 어렵다는 점도 각각 21%, 21%를 차지하고 있죠. 중국의 적극적인 아프리카 투자에 대한 부작용, 그리고 중국이 아프리카를 지원하는 실제 속내를 내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알아볼 내용은 1대1로 시작 때부터 부작용이 심화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중국이 아프리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투자하기 시작한 것은 2013년. 이 시기는 시진핑 주석이 핵심 외교 정책으로 내세운 1대1로 정책을 내놓은 시기와 겹치고 있습니다. 중국의 서쪽인 동남아시아, 그리고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지역에 육로와 해로로 진출한다라는 것이 아프리카 1대1로의 핵심 계획인데 경제 군사적 확장도 목적으로 합니다. 중국 내 유휴 자본과 노동력의 활로를 뚫어주고 동시에 미국 등 서구권이 외면한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한다는 목표가 담겼죠. 우리가 중요하게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유휴 자본, 노동력의 활로. 자, 자본을 그 나라에 집중을 시키고 여기서 따낸 그 경제 인프라 정책을 중국인 노동자를 통해서 활로를 뚫어준다라는 게 가장 큰 골자라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지금 아프리카에서 세력을 확대하는 중국이라는 그림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세네갈, 튀니지, 나이지리아, 카메룬, 그리고 잠비아, 케냐, 지부티 이런 것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언급했죠. 잠비아 같은 경우는 2022년 11월 디폴트 선언 1대1로를 위해서 중국으로부터 과도한 차입이 원인 이렇게 지금 적어졌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중국이 장악한 아프리카의 철도망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이 모든 철도망 자체가 중국의 자본 그리고 중국의 노동력을 가지고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내용이죠. 구체적으로 개발도상국과 저개발국 등의 중국의 자본을 빌려주고 중국 회사와 노동자를 진출시켜서 고속도로나 교량, 항만 등 사회 기반 시설 등을 짓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 1대1로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죠. 아프리카에서는 케냐와 에티오피아, 탄자니아 등이 돈이 부족한 아프리카 국가들이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일부 국가가 빚더미에 오르거나 상환불능 상태에 빠지면서 중국의 빚쟁이 외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아프리카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이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되고 지금 이것을 통해서 지금 굉장히 큰 문제가 파기되고 있다. 그리고 유럽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밀어내려고 하고 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많은 것들이 지금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했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